안녕하세요. 수조왕 왕 초보 제작자 산들입니다. 제 나이 50대 후반,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직장인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퇴직 이후에 할 만한 일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수조항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간단한 취미생활부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퇴직 후 새로운 직업으로도 삼을 수 있겠더라고요. 마침 회사 회의실 귀퉁이에 비좁지만 쓸만한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 수조항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을 먹고 회사의 허락을 얻어 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수조의 크기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귀퉁이 공간 폭에 맞게 수조의 크기를 정하다 보니 폭 90cm, 깊이 45cm, 높이 45cm 크기의 수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수조 사이즈가 정해졌으니 다음은 수조에 드릴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마주한 잊을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들 속에서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단양의 도담산봉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결론은 역시 도담산봉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수조항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를 점검해 볼까요? 첫째, 수조의 사이즈를 정한다. 둘째, 수조에 드릴 기초 레이아웃을 정한다. 셋째, 정해진 레이아웃에 맞는 재료를 구한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정해졌으니 셋째, 정해진 레이아웃에 맞는 재료를 구한다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레이아웃에 맞는 재료 고르기의 첫 번째는 돌 고르기입니다. 레이아웃용 돌은 청룡석으로 정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모양의 돌들을 담은 약 20kg의 자루가 배달되어 왔는데요. 우선 돌자루를 잔디밭으로 옮겨 쏟았습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담산봉의 그 바위섬들과 모양은 달라도 그것과 같은 배치로 구성할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도담산봉 3개의 바위섬과 같이 배치해도 좋을 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은 왜 깨냐고요? 3개의 돌바닥은 모두 불규칙해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고인돌을 만들어서 받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깨기에 적당한 돌을 골라서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치면 제 각각의 크기와 모양의 조각난 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모난 돌 조각은 다듬어서 계곡을 장식할 바위로 쓸 예정입니다. 자, 이제 골라낸 돌을 수조에 넣고 레이아웃의 기초를 구상할 단계입니다. 먼저
수조가 깨지기 쉬운 유리인 만큼 바닥에 수건을 깔고 레이아웃의 기초가 되는 돌 배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돌 배치가 끝나면 바닥에 수건을 제거하고 돌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돌의 밑바닥을 괴어줍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의 기초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수조의 바닥을 채울 차례입니다. 바닥에는 저면 3종 첨가제와 수초 비료로 쓰일 파워샌드, 그리고 수조의 바닥을 마무리하는 소일 등 세 가지를 순서대로 바닥에 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수조의 바닥에 깔 것은 저면 3종 첨가제 싸다군 제품입니다. 이 첨가제는 수초항의 제일 바닥면에 세 가지의 가루를 뿌려주는 첨가제인데요. 제일 먼저 바닥에 골고루 흩뿌려 줍니다. 흰색 가루는 수조항의 산성화와 경화를 방지해주며 수초의 뿌리 활동과 양분 흡수력을 높여 수조항의 환경을 유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황색을 띠고 있는 가루는 휴면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왜 휴면이냐고요? 고체 상태일 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물에 녹으면 비로소 활동한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박테리아입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잠을 잔다는 의미죠. 수조항 수질을 좋게 하고 녹색 이끼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는군요. 그리고 검정색 가루, 이 가루는 초기 수조 세팅 시 암모니아와 유해물질을 빠르게 흡착하고 수질을 깨끗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박테리아의 먹이인 유기산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조항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워샌드, 수조용 수초 비료입니다. 저의 경우는 네이처 파워샌드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이 비료는 수초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비료로 미생물이 살아있는 비료라고 합니다. 이끼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는군요. 특히 비료 성분이 1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여 이 비료를 선택했습니다. 2kg 한 포를 구입하여 넓고 얇게 수조의 바닥면에 골고루 깔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깔 것은 소일, 네오 컴팩트 수족관 소일 3ml를 구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소일은 안정적으로 수질을 유지한다고 하며 분질이 적어서 백탁 현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수조항 내부에 오염물질 흡착력도 뛰어나는 등 맑은 물이 가득 찬 수조를 상상하며 팔랑귀를 풀 가동해 구매한 제품입니다. 소일은 종류도 많고 많아 그저 무난한 평가를 받는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바닥부터 소일까지의 높이는 앞면 5cm로 시작하여 뒤로 갈수록 높게 소일을 깔았습니다. 너무 각지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모양이 완만한 구릉 형태를 유지하되 앞이 낮고 뒤가 높게
바닥이 형성되도록 모양을 잡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수조항 레이아웃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계곡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데요. 이때 하얀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수원부터 하류까지 물개를 만들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계곡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주변부를 세세히 정리하면서 여기에 망치로 작게 부순 돌조각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바위로 말이죠. 자, 이제 수조항 레이아웃의 기초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소개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음을 밝힙니다. 오로지 무엇을 왜 썼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제가 쓴 재료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조 레이아웃의 그릇이 될 수조 구입에서 기초 레이아웃 구성과 소일 깔기까지 수조항 제작 A to G 1편 수조항 레이아웃 제작 1단계였습니다. 다음 편 수조항 제작 A to G 제2편 수조항 레이아웃 제작 2단계에서는 수초 심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